저는 바닐라빈을 설탕에 3주 정도 이상 미리 재워놔요. 이 원두 같은 경우는 최소 8일에서 14일 정도 기간이 있어야 딱 저는 입에 맞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역에서 카페 63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태훈입니다. 카페 63도 이름의 뜻은 뭘까요? 우유 스팀을 할 때 따뜻한 우유의 맛있는 온도라는 거를 뜻하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고객님들에게는 라떼가 맛있는 집이다라는 의미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기 주변 보니까 주거단지가 엄청 크더라고요. 네, 여기는 약간 주거단지 상권이라고 보면 될까요? 주거단지 상권은 아니고요. 여기는 오피스 상권이 맞습니다. 근데 이 주변이 다 아파트가 아니었나요? 아파트 입주민 고객님분들은 비중이 되게 적고 오히려 여기 1번 출구에 있는 이스트 센트럴 타워라는 큰 회사에서 직장인분들이 거의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 상권입니다. 지금 여기 오픈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제가 21년도 11월에 오픈을 해서 코로나가 거의 끝날 즈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드시는 건 뭐예요? 저희 시그니처 라떼인 63라떼입니다. 직접 우유를 블렌딩해서 쓰고 있고 살짝 적당한 단맛, 기분 좋은 단맛과 묵직함이 조금 장점이라 가지고 제일 잘 나가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우유를 숙성하시는 건가요? 숙성은 아니고요. 생크림이랑 이렇게 해서 배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라 우유의 유지방량이 조금 부족한 거를 생크림으로 채워서 만들고 있습니다. 매장용 컵은 매번 닦아 나가시나요? 이게 설거지를 해도 핸들링을 하지 않으면 물자국이 남거든요. 근데 설거지하는 쪽에는 가깝다 보니까 이게 비치면 또 보여가지고 항상 드시고 가시면 닦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통은 뭐예요? 요거는 커피가 조금 추출이 잘못 나오면은 나가지 않고 로스량을 파악하려고 이제 버리는 샷입니다. 샷이 끝나는 소리를 꼭 잘 들으시면서 하셔야 되는 게 샷이 다 추출되고 한 30초만 지나도 크레마가 다 날아가고 방치가 돼서 물처럼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약간 남들이 보면 되게 정신없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저만의 이게 다 계산이 돼 있는 거라가지고. 지금은 시그니처 아이스 라떼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얼음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유를 따를 때 다 넘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유를 넣기 전에 꼭 이렇게 만들어서 넘치지 않게, 이게 넘치면 바쁠 때 또 닦느라 시간이 많이 소모되니까. 그러니까 움푹 파인 곳에 우유가 튀길까봐? 예, 커피를 부어도 이쪽이 얼음이 얇기 때문에 조금 비주얼적으로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음을 매번 돌리시는 거예요? 많이 바쁘지 않으면 최대한 생각하는 모양대로 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예. 지금 이렇게 휴지를 올려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 회전율이 중요한데 고객님들께서는 맛있는 커피도 중요하지만 빨리 나가는 것도 많이 중요하시거든요. 처음에는 다 개별 포장 빨대를 사용을 했었는데 요거를 많이 불편해 하셔서 포장되지 않은 벌크형 빨대를 준비하고 먼지가 쌓일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새로 휴지를 갈거든요. 벌크용 빨대랑 이렇게 예. 포장되어 있는 빨대 두 가지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벌크 빨대도 나갈 때 제가 절대 입 닿는 부분을 손을 안 잡으려고 해요. 이게 습관을 들이시면 되는데 매듭져 있는 부분을 잡고 여기를 하면 여기는 음료랑 손이 닿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신경 써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페 63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도 전화 주문 같은 게 있나요? 요게 직장인분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거나 하면은 매장으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럼 전화 주문은 뭐가 들어갔나요? 아이스 63라떼 시그니처 라떼 한 잔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뿌리는 건 뭔가요? 요거 시나몬 파우더 살짝 커피랑 잘 섞이라고 뿌려드렸고요. 카푸치노 마지막에 뿌리는 게 아니고요? 요게 잔이 깊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아웃 잔에는 안에도 살짝 뿌려서 끝까지 요 시나몬 향이 밸런스 있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살짝 뿌리고 위에 덧뿌리는 식으로 2번 뿌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맨 아래 맨 위에 네. 2번을 뿌리는 건가요? 네. 아랫부분은 좀 살짝 뿌리고 윗부분은 이렇게 가볍게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각기 매장마다 카푸치노를 해석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른데
저는 약간 정통 카푸치노로 하고 있어가지고. 거품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스팀 우유를 넣고. 라떼랑의 차이는 폼 두께가 이제 더 많은 정도의 차이인데, 라떼는 에스토랑 저는 베리에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카푸치노는 거품이 입에 딱 들어올 때 그 고소함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시나몬 가루를 먼저 뿌리시고 난 다음에 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마지막에만 뿌리셨나요? 테이크아웃 잔은 잔이 깊어가지고 밑에 부분이 이제 시나몬이 잘 안 느껴지실 수 있는데, 요 잔 같은 경우는 넓고 얕기 때문에 좀 과해질 수 있어가지고 다 잔하고 테이크아웃이 조금 제가 먹었을 때는 뉘앙스가 다르더라고요. 지금 만드시는 건 뭐예요? 아이스티입니다. 아이스티는 제일 쉬운 메뉴인데 사실 알바생들한테도 교육할 때 되게 웃기긴 한데, 아이스티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아이스티요라고 답을 하거든요. 저는 중요한 게 아이스티는 차가워야 된다. 항상 얼음물을 꼭 먼저 준비하고 나서 레시피를 꼭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게, 미지근한 물로 같은 용량을 담은 거랑 얼음물로 용량을 담은 거랑 추가로 얼음을 넣었을 때 그 용에 되는 그 농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저는 맛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스티 같은 경우도 별건 아닌 메뉴긴 하지만 꼭 얼음물을 먼저 준비하고 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이름의 원초적인. 그래야 좀 기억을 많이 잘하니까. 왜냐면 디테일들이 지켜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재밌는 메뉴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최종 결과값에서 물을 더 빼거나 얼음을 더 넣거나 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소스를 더 넣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메뉴들은 조금 처음부터 얼음물을 꼭 해달라는 디테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물량을 200에서 230ml를 잡거든요. 여름철에는 200ml, 겨울철에는 230ml. 왜냐면은 요 직수관에도 여름에는 물이 뜨겁게 나오고 겨울에는 조금 더 차갑게 나오는 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저는 최종 모습이, 아메리카노는 저는 에스프레소가 물에 희석되는 거니까 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원두가 가진 향미는 당연히 원두의 특성이니까 중요하지만, 아메리카노를 먹었을 때 그 일정한 농도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저는 보통 200에서 230ml를 잡아놓고요. 이 컵이 16온즈라 480ml가 따라지거든요. 그래서 둘을 가득 채운 다음에 절반을 쪼개면 220에서 30이 나오니까, 바쁠 때는 이렇게 해서 오피스 상권 어쩔 수 없어서 걸어놓고 다른 거 하다가 바로 쪼개서 두 잔을 빨리 나가는 식으로 요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 온도나 저 정수관의 온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최종 농도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메뉴는 뭔가요?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또입니다. 마끼아또는 각 매장마다 레시피가 다 다른데, 저는 바닐라 시럽하고 캐러멜 소스를 블렌딩을 해서 조금 더 복합적인 베리에이션이 돼 있는 맛이에요. 바닐라 시럽을 넣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드실 때 조금 더 캐러멜 마끼아또를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캐러멜 소스는 따로, 바닐라 시럽 따로, 이렇게 끝까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아까 바닐라 라떼는 네. 우유랑 시럽을 먼저 넣고 얼음을 마지막에 넣으셨는데 네. 이번에는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층층이 맛이 조금 레이어되는 느낌이 좋아서, 바닐라 시럽 따로, 캐러멜 소스에는 에스프레소를 넣어서 따로, 그 다음 마지막 위에 캐러멜 드리즐을 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샷잔을 다르게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방금 캐러멜 소스를 넣어서 녹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면 캐러멜 향이 잔여향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구분해서 이렇게 마끼아또용으로 쓰고 있어요. 섞어서. 카라멜 소스를 먼저 넣고 에스프레소를 넣은 다음에 섞어서. 예. 그러니까 맛을 이제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은 바닐라 시럽, 캐러멜 소스, 위에 이제 거품으로 덮고 캐러멜 소스, 이렇게 줘. 제 레시피는 그렇게 따여져 있어요. 거품기를 저는 되게 잘 활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얹으시는구나. 이렇게 얹어서 나가. 따뜻한 거는 제가 스팀을 치지만, 아이스는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드리즐로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단골 고객님들 취향은 다 알고 있어서
아, 따로 네. 주문하지 않아도 연하계를 그럼요. 아셔서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예. 오피스 상권은 정말 90% 이상 다 단골 장사거든요. 제일 민감한 게 새로 유입되시는 고객님 비중이 정말 적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매장이 지하상가에 위치해 있고 카페임에도 외부 노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음료 단일 메뉴만으로 승부 보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게 너무 많았는데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일했던 게 한 분한테 잘하면 이 한 분이 6명, 8명을 데리고 오시고 이 한 분한테 실수를 하면 6명, 8명이 다른 매장을 가기 때문에 매사에 조금 저만의 매뉴얼을 좀 확실하게 만들어서 잘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1년, 2년, 3년 쌓이다 보니까 손님분들이 많이 빈 시간을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제 매장은 특출난 건 없는데 제가 그리고 싶었던 가게는 약간 사랑방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제일 감사한 손님도 있는 게 98세 할머님이신데 정말 한 주에 한 번씩 꼭 오시거든요. 오셔서 저 보러 오셨다고 하실 때 조금 많이 이제 저희 할머니 같으니까 생각도 나고, 그리고 항상 그냥 지인분이랑 오시는데 커피 가격이 되게 저렴하잖아요. 드릴 게 없는데도 2만 원어치 대접을 받았다고 항상 2만 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안 된다 했는데 이렇게 안 받으면은 안 올 거라고 그러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근데 지금 그라인더 위에 뚜껑을 열어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요거는 원두가 직장인분들은 고소한 맛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로스팅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스페셜티에 비해서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스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적절히 배출을 해준 상태에서 숙성된 콩을 사용을 해야 이제 너무 가스만 나오지 않고 쫀쫀한 에스프레소 추출이 되는데, 사용량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제가 에이징 기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디게싱을 이제 해서 이 원두 같은 경우는 최소 8일에서 14일 정도 기간이 있어야 딱 저는 입에 맞더라고요. 바로 로스팅된 콩들은 가스가 많아서 오히려 쓴맛만 나거나 부정적인 뉘앙스가 큰데, 숙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세팅을 잡았더니 가스가 조금 많은 느낌이 나서 인위적으로 날리려고 열어두고 있습니다. 밸런스가 딱 맞으면 이제 보존을 해야 될 때는 이제 뚜껑을 덮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원두를 사용하실 때는 8일에서 14일 정도 된 네. 원두만 사용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친구도 3월 24일 제조를 쓰고 있어요. 아, 딱, 11일 지났네요. 어찌 보면은 발주를 일정하게 한다는 게 매출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장사를 예측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가스가 더 빨리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어컨을 24시간 틀고 들어요. 그럴 땐 실내 온도 때문에 전기세가 막 딱 저기 실내 온도가 밤새도 26도 이상 안 떨어지면 그때서부터는 거의 풀가동 틀어놓고, 이게 가스가 날아가면 정말 커피가 물처럼 추출이 되거든요. 아마 많이 공감하실 텐데, 물론 손님들은 잘 모를 거야 하고 생각하면은 그냥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분한테 잘하면 6분이 오시고, 그걸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저 같습니다. 아메리카노 가격이 어떻게 되죠? 2,500원입니다. 지금 만드시는 건 뭔가요? 카푸치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테이크아웃 잔을 계속 이렇게 톡톡 치시는 것 같은데 예. 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종이컵 안에 정전기 때문에 먼지 같은 게 잘 붙어서 그걸 가볍게 먼저 제조 전에 살짝 털어서 안에를 좀 깨끗하게 하려고. 그 매번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 거 같아요. 예, 요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매번 하고 있습니다. 라떼 같은 경우는 저는 에스프레소랑 우유가 잘 1대1로 섞였으면 좋겠어서 라떼 아트가 아니라 푸어링 개념으로 이렇게 섞어주거든요.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섞인 부분이 입에 닿을 수 있게 해서 처음 입에 닿는 부분이 크레마 쪽이 아니라 우유랑 잘 섞여 있는 부분이 닿아서 조금 더 부드럽고 맛있는 라떼. 의도적으로 약간 우유 쪽을 저 오른쪽에 배치를 하신 건가요? 접히는 종이 끝선의 반대편에 해서 새는 것도 방지하고 처음으로 드실 때 부분이 이제 잘 섞여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의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건 뭘까요? 바닐라 빈 시럽을 직접 끓이는데요. 매장마다 다 만드시는 방법이 다양한데, 저는 바닐라 빈을 설탕에 3주 정도 이상 미리 재워놔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설탕에 바닐라 빈 향이 입혀져서 이 바닐라 빈 설탕을
되게 다양하게 디저트에도 쓰고 아인슈페너 크림에도 들어가게끔 쓰고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보시면 3월 10일 날 제가 미리 설탕을 이렇게 바닐라빈에 재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자마자 이 향기가 되게 잘 나는데요. 바닐라빈을 안에 지금 설탕 안에 넣으신 건가요? 네. 설탕 자체에 이제 향이 입을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해서 향이 엄청나요 지금. 네, 만들고 있습니다. 바닐라빈 시럽은 정말 매장마다 다 레시피가 달라서 저는 좀 편리성과 설탕을 또 여러 군데 응용하려고 만든 거라 디저트용에 쓸 설탕을 미리 좀 덜어놓고 나머지를 이제 시럽으로 끓이는 편입니다. 정말 급하지 않으면 최소 2주 이상은 꼭 지키려고 하거든요. 이째로 그냥 저는 1대1 배합해서 그냥 끓이거든요. 사실 바닐라빈 시럽을 끓일 때 절대 저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맛에 그렇게 지대한 차이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바닐라빈을 더 넣었냐 덜 넣었냐로 맛이 좀 연해지고 진해지고 차이라 매장마다 그건 다 상이하니까 저는 저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얼추 이렇게 끓이면 되는 거예요? 네. 바닐라빈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네, 저는 재료를 많이 넣는 편인데 바닐라빈 캐비어라고 하거든요. 이게 조금 넉넉하게 있을 수 있게끔 등급은 마다가스카르산 고메 등급을 쓰고 있는데 그거에서도 길이나 안에 이제 두께 차이에 따라 이 시드가 얼마나 있는지가 좀 달라서 그때그때 이제 뭐 추가를 할지 이렇게 좀 조절을 해서 넣는 편인데 평균적으로는 저는 지금 설탕을 500대 바닐라빈 하나 이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저는 눌러붙지 않게 가끔씩만 살짝 저어주고 이 친구가 자연히 끓으면 이렇게 바글바글 하면서 잘 섞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두고 완전히 식힌 다음에 통으로 나눠서 소분을 하고 씁니다. 이렇게 해서 큰 통으로 나눠서 담고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바닐라빈 이제 한 줄기씩 넣어서 소분을 해서 그때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이제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혹시 깨달은 점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서비스를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7년을 있어서 그 QC나 클레임 응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조금 제가 능한 편인데 사실 클레임이 생기기 전에 클레임을 안 만들면 돼요. 정말 심플한 네. 해결책. 클레임을 대처하는 방법은 매뉴얼이 있으니까 또 배우면 되지만 처음 오셨을 때 그 고객님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맞춤형 서비스를 드릴 수 있을까 많이 연구를 하시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과한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또 획일화된 서비스를 한다면 너무 기계 같을 수도 있으니까 개성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사람들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객님들과의 접점에서 소통을 하다 보니 말투, 억양, 뭐 걸음걸이, 행동, 뭐 제스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느낌이실지가 조금 그려지거든요. 뭐를 하나를 챙겨드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제 매장을 계속 찾아주시게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인사가 만사라고 혼자서 지금은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잘 맞는 친구가 꼭 들어와서 저도 많은 걸 가르쳐주고 저는 또 이 친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대신에 둘이 하면은 백직장도 맞대면 훨씬 낫다고 좋은 친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입니다. 예. 앞으로의 계획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사수 육성. 네, 같은 가치관인 사람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마음이 맞는 친구가 믿고 맡겨서 이렇게 해주면 저는 또 신메뉴를 개발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현상 유지를 잘 하되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같이 잘 매장을 더 잘 꾸려나가는 것이 계획입니다. 카페를 꿈꾸는 사람들의 채널 모카뉴스 지금 구독해두세요.